오늘은 챕터 5에서 빅데이터와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까지는 우리 사회가 정보화 시대로 바뀌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 정보기술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쭉 했었습니다. 그죠? 지난 시간에 좀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했죠. 오늘은 또 한 파트로서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예요. 우리가 빅데이터 시대에서 빅데이터가 지금 우리가 배우고 있지만은 이제 데이터가 거대한 용량의 데이터들이 이제 발생을 했기 때문에 그걸 어딘가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거를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걸 어디다 저장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을 오늘 좀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문제는 오늘의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 이제 빅데이터 시대인데, 빅데이터에서 데이터는 어떻게 저장이 되는가요? 라는 거에 대한 질문을 오늘 들어보려고 하는데, 빅데이터 시대에서 데이터 저장하는 방법은 조금 틀립니다. 그거는 우리가 이제 중간고사 뒤에 넘어가면은 챕터 7, 8 넘어가면은 거기에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그 전에 그러면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했는지 그거를 이해해야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를 우리가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 빅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그러니까 데이터를 어떻게 저장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에 보면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죠. 하드디스크에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데, 기업에서는 그럼 어떻게 저장이 되느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은 메인프레임 컴퓨터, 그죠? 커다란 그 컴퓨터에 데이터들이 저장이 된다 그러는데, 앞으로 이제 빅데이터 시대에서는 그게 클라우드 시스템으로 다 넘어간다 그랬어요. 그죠? 자, 그러면 클라우드 시스템이라는 게 뭐냐면 데이터를 우리가 임대해서 쓰는 방법이라 그랬죠. 그럼 기업에서도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정보 시스템 또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를 저장하는 공간, 이런 것들을 다 임대해서 쓸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장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네이버 드라이버라든가 구글 드라이버, 이런 걸 우리는 알게 모르게 임대해서 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금 어딘가에 클라우드 시스템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런 데이터를 관리하는 데가 어디에 있느냐, 그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알고 있는 구글 있죠. 구글에서는 그러면 이런 거를 어떻게 관리할까, 그거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건물 전체가 다 컴퓨터예요. 건물 자체가 컴퓨터 데이터 센터입니다. 뒤로 보안 때문에 뒤에 들어가죠. 저 건물을 통과해서 저 보안문을 통과해야지만 그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컴퓨터예요. 데이터 센터의 그 데이터들 보관하는 장소. 자, 우리가 저거 지난 시간에 메인프레임 컴퓨터에 대해서 설명했죠. 우리가 초창기 때 컴퓨터를 만들 때 전선을 연결해서 건물 자체 지하실을 전부 다 써야 된다 그래. 그만큼 커졌다 그랬죠. 근데 지금은 줄어들고 해서 여러분들 PC처럼 이제 작게 만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는 데이터 용량 자체가 이제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존에 있던 메인프레임 컴퓨터들, 회사랑 이런 단위 컴퓨터들에서 저장할 수 있는 용량의 한계를 벗어나 버렸죠. 그만큼 우리가 빅데이터잖아요. 엄청나게 큰 용량의 데이터. 여러분들 구글을 전 세계에 몇 명이 쓰겠어요? 구글 지메일 또는 여러분들 네이버를 몇 명이 쓰겠어요? 네이버도 당연히 이런 데이터 센터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회사나 이런 데는 뭐 회사 컴퓨터 공간에서만 쓰지만 이런 그 허브 사이트라든가 이런 사이트들은 전 세계에, 그죠? 수억 명이 같이 써야 되죠? 그러면은 일반 그 컴퓨터 용량으로는 감당이 안 돼요. 거기다 또 빅데이터 시대잖아요. 그죠? 데이터가 엄청나게 저장해야 될 용량이 커졌죠. 그죠? 비정형 데이터. 여러분들 뭐 비디오라든가 뭐 이런 것들, 이미지라든가 요즘 막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용량을 벗어나서 지금 보시는 게 컴퓨터면서 데이터면서 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컴퓨터들의 수만 대의 컴퓨터가 같이 연결되는데, 문제는 그 컴퓨터들이 한 대처럼 사용한다는 거예요. 한 대처럼 사용한다.
이해되시죠? 그걸 이제 병렬형 컴퓨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 있는 데이터 센터입니다. 지금 보이는 게 전부 다 컴퓨터예요, 전부 다. 자,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지금 컴퓨터 뒤에 저기에 있는 컴퓨터가 그러니까 수만 대 컴퓨터들이 다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한 대의 컴퓨터처럼 작동시켜 주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클라우드 시스템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저런 물리적인 거를 몰라도 되죠. 안에서 다시 이 전문 엔지니어들이 다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쓸 수 있는데 실제로는 저렇게 물리적으로는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몇만 대가 있어요? 7만 5천 대. 1초에 1페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는 거. 초당 1페타바이트를 처리할 수 있다. 좀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엄청나게 빨리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안정적이고요. 어느 PC 한 대가 망가지는 게 의미가 없죠. 이거는 전체가 같이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나중에 배우겠지만 백업이 다 돼요. 백업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 서너 개씩 복사를 해도 됩니다. 자, 보셨죠? 구글 그 데이터 센터. 그죠? 그 안에 건물 한 대에 아까 전에 뭐 한 층에 7만 5천 대가 있다고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집에 있는 PC보다 성능이 좋은 게 한 층당 7만 5천 개씩, 그게 몇 층이 있죠? 그 건물 전체가 다 있죠? 이제 그만큼 엄청나게 큰 그 물리적인 하드웨어 공간이 지금 존재하고 있고, 그거를 이제 우리나라에도 곧 이제 설치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냐면은 지금 아까 전에 봤던 것처럼 초당 1테라바이트 비트를 처리하는 속도라고 하지만 물리적으로 한국하고 미국하고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아무리 순간적으로 처리한다 그래도 뭐 1초 정도 왔다 갔다 딜레이 타임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뭐냐면 우리가 앞으로 하는 무인 자동차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빅데이터 시대에 IoT 뭐 이런 쪽하고 움직이려고 그러면 구글 플랫폼하고 데이터 센터하고 이제 실시간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미국에 있으면 아무리 이게 빨리 처리해줘도 딜레이 타임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글에서 결정을 했죠. 한국에도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 어나운스를 했어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구글 이제 데이터 센터가 한국에도 존재하면 이제 미국하고 하는 게 아니고 한국 내에서 이제 빨리빨리 물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런 물리적인 공간이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더 빨리 이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렇게 가능하게 되게 결정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나라에서 5G가 네트워크가 지금 제공하고 있죠. 이제 여러분들 지금 뭐 5G 쓰고 있다고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지금 전 세계적으로 네트워크 5G 쓰는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전 세계 몇 개 안 되는 나라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인프라가 발전했기 때문에 구글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전할 거를 보고 우리나라에 이제 데이터 센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인프라가 갖춰지면 여러 가지 이제 빅데이터 시대, 유비쿼터스 시대에서 움직이는 여러 가지 그 많은 그 내용들이 실제로 우리가 이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시대가 오겠죠.